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구글과 AMD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국내 증시도 이 훈풍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상승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 넘게 상승하면서 2,520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일제히 다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2%가량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씩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1.52%가량 오르면서 825포인트 선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대거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지수 역시나 강한 반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사이좋게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 원 이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IT 업종을 중심으로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술주로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특징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거대 IT 기업인 구글이 최신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를 공개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회사 AMD 역시나 신규 AI 칩을 출시한다는 소식 속에 전일 급등을 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5%, AMD도 10% 이상의 급등세가 포착이 되면서 국내 관련 기업들도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 건데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목전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퀄리터스 반도체 역시나 AI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두 자릿대 강세, 제우스나 리노공업 역시나 4에서 10%대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기차의 수요 둔화 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47%가량 성장을 했고요. 셀 3사 중에 하나인 SK온과 삼성 SDI도 두 자릿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점유율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눌렸었는데 점유율은 하락했지만 배터리 사용량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간밤 미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 두 자릿대 강세, 펨트론도 7%대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비료, 사료 관련 기업들도 개장 직후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요소수에 이어서 인산 암모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아직 검사 재개 시기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요소수 대란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인산 암모늄에 대한 대란까지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의존도가 95%나 달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오늘 비료, 사료 관련 기업들 급등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요소수 관련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정말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는 다음 주도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주식 빅리그와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레드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제가 제대로 액땜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요. 네. 딱 사무실 도착할 때쯤에요. 사고가 났거든요. 네. 뒤에서 제가 완전 똥침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서 차가 박은 거예요. 네. 차가 박아가지고 과연 이게 내가 액땜이 제대로 됐구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NNF를 계속 한 달 반 동안 얘기하고 네. 2차 전지도 한 달 반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좋다. NNF가 또 올라갈 것 같고 2차 전지가 또 올라갈 것 같다. 몸이 이렇게 다친 가운데서도 LNF 생각뿐이세요? 그럼요. 네. 저 하마터면 LNF는 정리하고 네. 정리하고 잘 움직였어 했는데 네. 그래도 이게 크게 다치지도 않았고 이게 우리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NNF가 더더욱 상승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오늘 힘차게 몸은 아프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NNF 위주로 좀 어제 한 달 반 동안 솔직히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 그쵸, 여러분들? 그 NNF는 비중을 좀 작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아나운서님, 네. 시장에 사람들이 산탈레리든 뭐든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근데 솔직히 산탈레리는 크게 저는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항상 이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상승하겠지만은 네. 나머지 좀 어떤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하는 거죠. 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맨날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탈 랠리보다는 지금은 저는 유가에 대해서 오늘 좀 교육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환율 이 부분도 교육을 해드리고 싶고 이 유가하고 환율에 따라 가지고 또한 최근에 공매도 제한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의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솔직히 공매도는 더 증가가 됐거든요. 외국인들이 더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절대 국내 시장에서 왜 못 떠나는지 그 모든 것을 지금 시간 43분 남았네. 43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맞게 알차게 한번 이 시간을 꾸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시간 꾸려가 보겠습니다. 방송 시간 짧게 느껴주시는 분들,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고 QR코드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레드 전문가님께서 교통사고 부상 투혼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저희 생방송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네. 목이 아파도 우리 시청자분들 보러 네.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아까 그래가지고 네. 우리 피디님한테 약간 좀 쉬고는 싶은데 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재방송 돌면 안 되냐고 딱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써가지고 다시 온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오늘 병원 큰 게 예약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주식 얘기하기 전에 딱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이게 뒤에서 사고 났잖아요. 네. 근데 이 뒤에 있는 분이 네. 좀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근데 이분이 보험사를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너무 TMI 아니에요, 전문가님?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뭔가 음주운전 같다. 그래가지고 보험사를 안 불리기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보험사를 안 불리니까 뭔가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정말 내가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맞아요. 상대방들이 다 조심해야겠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역시 운전을 더더욱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시장 상황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오릅니다. 오늘 반도체 오르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반도체가 빠질 줄 알았거든요. 아나운서님. 그러니까요. 저는 반도체 오른다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꼬은비 아나운서님한테 또 졌네. 어떻게 보면 네. 아나운서님이 여기 앉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감이 좋으십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근데 이게 참 저는 솔직히 엔비디아가 차익이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떨어질 줄 알았고 사실 반도체들이 저는 다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홍두깨처럼 구글의 이제 바드 이 AI 쪽으로 갑자기
이제 상승이 어제 갭 상승이 되면서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상승이 되면서 이 구글 AI 바드에 갑자기 있는 생각나는데 바드에 그쪽으로 이제 AMD의 칩이 들어간다. 엔비디아의 대항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삼성인 것처럼 이 AMD는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챗 GPT의 대항마로 이제 이 바드에 들어가는 칩을 AMD이 칩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지수가 같이 상승하고 구글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AI주들이 어제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도 상승이 되고 이 영향으로 AI가 상승되면 뭐가 또 상승이 된다? 반도체도 상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등 이 반도체들이 다 상승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의해 가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 고용지표 발표함에 따라 가지고 다음 주도 시장이 계속 반등이 될 것이고 같이 2차 전지 반도체가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반도체보다는 솔직히 지금은 2차 전지에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부분도 잠시 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우리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방법들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기신 시청자님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섹터라던가 아니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하면요, 전문가님. 네. 사실 LNF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한 달 반 동안 얼마나 전쟁 중입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2달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도 오르고 있더라고요. 아, 오늘도 오르고 있죠. 네. 이게 분명히 되게 희한한 게 사실 에코프로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에코프로가 테슬라가 상승이 됐고 전임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승됐다고 해가지고 그 영향에 의해서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이제 상승하는 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어제 니케이 선물지수가 3% 정도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니케이 선물지수가 상승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리튬 선물지수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중요한 원료 리튬하고 니케이 선물지수에서 갭 상승이 되다 보니까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솔직히 NNF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갑자기 1% 정도 상승이 됐다가 빠지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그룹 이 그룹주들이 갑자기 상승이 되면서 NNF가 빠지다가 이 종목들이 또 중간에 차익이 되니까 NNF가 또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만약에 지금 NNF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달 반 전에 방송했던 그 자리 13만 원 자리에서 많이 올랐다고 지금 시장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8 거래일 동안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8거일 동안 상승을 하더라도 오늘 차익이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계속 떨어지더라도 말라 올리고 있다는 거는 예전의 NNF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탑재되는 것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에서 저가형 모델이 나옵니다. 그 모델 번호가 Y3라는 모델인데 이 Y3 모델이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저가형 전기차를 보급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하이니케도 이 NNF하고 같이 테마가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상승에 따라 가지고 NNF가 맨날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이 NNF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게 많고 그리고 다음 주에 NS 머트니어즈가 산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NS 머트니어즈가 만약에 따상이나 따따상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연관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NNF가 목표가를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솔직히 노란톡방에서는 일단 22만 원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22만 원 그 이상이 더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을 한 달 반 전부터 시작한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보다는 행동으로 같이 돌파해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12월 달 중순까지만 NNF 다 끌고 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만 배 아프실 때가 됐잖아요. 지금 가격도 지금 18만 9,600원, 19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여러분들 조용하게 우선화 형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은 뭔가 빠질 때는 강하게 빠지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건 조용하게 올라가는 NNF가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처음부터 제가 시작했다고 하면은 끝까지 제가 마무리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지금 가격도 괜찮은 가격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추가적인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모멘텀 궁금하신 분들 주말 동안 전문가님과 함께 2차 전지의 모멘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요.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QR코드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여쭤봐 주신 다음에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환율에 대한 이야기, 유가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교육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교육을 해주신다고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방송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옆에서 노란톡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더 좋은 정보를 받고 수가 있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방송을 했을 때 이 수익을 주는 것도 맞는 거지만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 이 부분들을 또 내가 교육을 해드리고 이걸 근거 제시해드리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강의 안 해도 업소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많이 안 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같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모으는 요소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 솔직히 악재는 소문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시장은 이제 산탈리리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산탈리리가 올 수는 있습니다. 올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많은 게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10번을 잘하더라도 한 번 내가 리스크 올 것을 미리 생각을 대비를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9번 힘들게 번 돈으로 딱 한 번만에 다 나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켜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오늘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재밌게 한번 풀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미리 설명했어요, 아나운서님. 그래가지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오늘 좀 색다르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제 교육 들으시고 항상 리스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가와 환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 궁금한 게 생기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요.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께서 또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QR코드 잘 인식 안 돼서 답답하신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아나운서님, 나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수익이 나면 좋잖아요. 네. 수익이 나면 좋은 건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반등할 때 와, 나만 돈 못 버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저는 돈을 지키는 것도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시작할 때도 내가 몇 %,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저는 우리 소비자분들 돈을 지켜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전문가의 역할이고요. 뭐 맨날 수익 난다고 하는데 맨날 수익 나면 제가 여기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끌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알맞는 교육을 해드리려고 오늘은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은 네. 여행 자주 가세요? 외국에? 여행 좋아해요. 여행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은 가실 때 환율 체크하고 가시나요? 아니요. 체크 안 하고 가세요? 네, 그만큼 많이 바꾸지 않습니다. 완전히 여장부구만. 여장부야. 그러면은 네. 이 환율을 이제 환산을 할 때, 네. 환율 환산을 할 때 보통 갔다 오셨는데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환율 환산할 때가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근데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1,280원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아나운서님 뭐 물건을 살 때마다 네. 약간 좀 손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식을 하실 때도 네. 뭔가 외국인들이 수급을 산다고 했을 때는 네.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나운서님? 외국인들이 수급을 산다고요? 만약에 우리 한국 국내 시장에서 수급 네. 사는 거 이게 뭐 네. 저평가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은 뭐 환율이 떨어져서 사는 건가? 네.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뭐 이 종목이 너무 좋고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살까? 매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상황이 매번 틀리고 맞아요. 환경 요소가 맨날 네. 틀리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환율이요. 저는 금리 동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금리 동결 때문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은 사실 좀 저는 되게 특이한 게 남들이 다 상승 안 한다 할 때 상승한다고 하고 그리고 남들이 시장 좋아진다고 할 때 저는 안 좋아진다고 약간 좀 청개구리 방식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틀린 적도 없었고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사실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환율이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유가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유가가 떨어지면은 뭐 환율도 떨어지고 시장 좋아지는 거 아니야? 저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장면을 첫 번째 장면부터 포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하락은 더 이상 호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왜냐면은 유가 하락은 예전에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100달러까지 올라갔고 90%까지 올라갔고 90달러까지 올라갔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환율은 계속 환율이 계속 더 올라갔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될 수가 있고 긴축 우려가 돼 가지고 9월 때 10월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10월 때에는 진짜 내가 잊지도 못하는 게 10월 때에는 내가 방송할 때마다 코스피 코스닥 4% 정도 빠지고 어쨌든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환율도 최고치 올라갔었고 유가도 계속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 93부에서 최근에 93부에서 이제는 70부 밑에까지 어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우려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까지 나올 수가 있다. 이걸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은 환경이 맨날 바뀝니다. 어제는 그 이유로 호재가 됐다가 어제는 그 이유로 악재가 되는 게 이 국내 시장이고 이 미국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있고 파산이 있고 은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 그림을 보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금리가 인하된다는데 은행이 왜 파산이 되냐? 뭐 이상한 전문가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유가가 하락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은 미국의 은행들은 파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미리 예고 없이 악재가 오는 것보다 미리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유가의 방향성에 따라 우리 시장은 왜 흔들리는 거고 또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노란톡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 이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아나운서님, 네. 요즘요 공장을 가공을 중단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기업들이 많이 힘든가요? 기업들이 이제 네. 고금리 때문에도 또 힘들고요. 아, 네. 고금리 때문에도 힘들고 그리고 기름이 값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네. 솔직히 그만큼 수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공장을 뭐하러 돌려? 돌릴 필요가 없지. 네. 돌릴 필요가 없지. 왜냐면 수요도 안 되고 공급도 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름이 많이 안 써지니까 기름값이 가치성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기름이라는 거는 만약에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기름값이 상승이 됩니다. 기름값이 상승이 되고 이제까지 솔직히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상승한 이유는 솔직히 전쟁이 되게 많았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랐던 거지 경기가 좋아서 올랐던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가가 어느 정도 다시 상승이 돼야 이게 시장의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근데 요즘 너무 지속적으로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69달러까지 어제 엄청 많이 떨어지고 지금은 약간 좀 70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선무지수는 지금 현재 70% 밑에서 69에서 60달러 밑에까지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환율도 갑자기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경기가 안 좋고 여러분들이 종목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고 해도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이 유가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종목은 아무리 좋아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종목은 NNF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유가하고 하락은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영향을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유가 수요가 부족하고 공장을 돌릴 필요가 없죠. 유가가 떨어지니까 경기 침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래, 야,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될 거고 금리가 동결이 될 거잖아.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 인하가 될 것인데 그러면은 경기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하면은 한 연세가 50에서 한 60 정도는 다들 되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대가 그 정도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해가지고 확정적 요소가 되기 전에 기대감만 주가가 상승됐지 그 후에 빠진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들. 지금은 단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 영향만 단기간에 상승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이걸 또 산타일 랠리로 둔갑해가지고 이 둔갑된 거에 속아서 또 이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돈을 다 쓰면은 나중에 시장이 또 조정됐을 때는 다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근데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서 다음 1월 때까지는 뭐 상승을 할 거예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공매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 양도 뭐 10억에서 50억 주말 사이에 그게 또 뉴스가 나오면은 2차 전지 중소형주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릴 수가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단기간인 것뿐이지 이제는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나운서님, 네. 약간 좀 특이하죠. 이제 좀 있으면 금리나 금리 동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또 악재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고금리는 유지가 되잖아.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은 더 경기 침체 아닌가요? 그리고 네. 파워 입장에서도 FOMC 쪽에서도 네.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그 외신들 보면 네. 내년에 뭐 6번까지도 뭐 금리 인하 된다, 4-5번 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5번 하는 거면 2달에 한 번씩 인하가 된다는 건데 그럼 다시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좋아지는 하겠죠. 근데 네. 그 전에 네. 주가 하락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거죠. 우선 금리가 떨어지기 그렇죠. 전까지는 침체 때문에 하락을 할 네. 것이다. 어차피 네.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이 떨어지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솔직히 이걸 말로 다 풀면 시간이 우리 방송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글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제까지 지수 금리 둔화에는 PEC 물가지표하고 CPI하고 유가 하락이 인플레이션이 하락되고 미국에 오늘 발표될 비농업 공용지수가 둔화가 돼야 시장이 상승이 됐습니다. 왜? 금리가 둔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둔화가 되면 왜 둔화가 되겠어요? 경기 침체니까 둔화가 되는 거지. 노동자 시업자 수도 계속 하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농업 여기에 대해서 뭐 비농 지수 같은 경우도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이다. 그 기대감에 상승하는 것뿐이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만약에 이 지표들이 둔화가 됐었으면 미국 시장은 계속 떨어졌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이 둔화가 됐던 게 2년 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시장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둔화가 돼 가지고 호재로 둔갑한 것뿐이지 이 지표들이 나중에는 우리한테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옆에 보시면은 금리 동결 시장은 반대로 이걸 악재로 이제는 저는 둔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어요. 떨어지더라도 70 중반에서 80 사이 그 정도는 유지는 해야지. 근데 이거 70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공장을 많이 안 돌린다는 거거든. 그만큼 수요하고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고금리는 더 높아진 상황이잖아. 고금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6%라고 하면은 이 6%에서 미국으로 따지면 5.35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해봤자 0.25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0.25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5.25에서 4.98밖에 안 되는 거예요. 4.98도 고금리예요, 여러분들. 3%가 돼도 고금리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내가 내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악재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한 번에 3%를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솔직히 여러분들 왜 유가가 떨어지면 달러가 왜 상승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은 유가 쪽에 투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기름 쪽에 원유 투자를 100년 전부터 계속 제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쪽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될 때는 미국의 민간 기업, 엑소모빌이라든지 이 유가 기업들이 돈을 다 벌었어요. 근데 유가가 하락이 되면은 미국에서 채권을 써가지고 투자했던 돈들, 그리고 그 돈들에 또 투자했던 민간 기업들, 그리고 이 민간 기업들한테 투자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파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가가 하락이 되면. 근데 이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중간에 환율을 상승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미국 자본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이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12월 말까지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이 악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시고 시장이 잠깐 반등한다고 그리고 산탈리리가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다 오픈하면서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타 랠리보다는 이제 유가 리스크를 좀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전문가님께서 해주셨는데 댓글 유튜브나 뭐 노란톡에 댓글 달리잖아요. 네. 그럼 산타 랠리 아니고 사탄 랠리냐고. 이거 말이 그렇게 하시구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아. 네, 저희 어쨌든 유가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달러랑 유가랑 같이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같이 네. 상승하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자본이 거의 달러 쪽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까 그 댓글에서도 뭐 산타레리가 사탄예리가 될 수 있냐? 네. 솔직히 지금도 사탄예리 아닌가요? 계좌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말은 쉽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말은 쉽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예리잖아요. 근데 산타예리하고도 되면은 어느 정도 주가 반등이 됐대. 종목이 마이너스 되는 게 어느 정도 줄어드니까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지.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미리 준비해야지. 지금 뭐 종목 이게 몇십 프로가 올라갈 거고 이 종목이 300%가 올라갈 거고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수를 항상 생각하고 저는 이 교육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해 줄 때 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얘기 듣고 여기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틀리면서 행동으로 이제 매매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보수적으로 이 시장에 임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달러가 상승되잖아요. 아나운서님. 네. 미국 전 세계의 통화 기축은 달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달러가 유가에 많이 맞대한 자본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맞대한 자본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 달러 유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미국의 달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생각할 거야.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좋지. 매수 사주니까 내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지금 고금리 시대 때 저평가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정보를 많이 안다? 이 종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이 산 거니까? 산 거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다가 반대로 통수 맞으신 적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시청자분들. 안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환차익, 말 그대로 환차익 때문에 이 매수 진행하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뭐 7만 원 넘고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8만 원 넘어가고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지금 공략하는 이유는 환차익 때문입니다. 그런 기업의 평가에 의해서 돈을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이 환율 부분, 국내 대한민국 시장에서 제일 돈벌이로 제일 쉬운 그 방법을 환차익 통해 가지고 수급을 넣어주는 것뿐이지 기업들이 좋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율 부분에서 정말 중요시 여겨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은 원이잖아요, 아나운서님. 네. 그렇죠? 미국은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은 달러를 원으로 한국은행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환전을 해야 돼요. 원화로 환전을 해야 합니다. 원화로 환전을 해야 이 돈으로 한국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왜 환차익 형식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까요? 그 장면을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지금 만약에 네. 오늘 환율이 1,307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1달러에 1,307원이 100개를 이제 100달러로 원화 환전 시에는 13만 620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13만 620원이 되고 그중 삼성전자를 7만 2,500원짜리요. 두 개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한 주만 샀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 주 샀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삼성전자가 갭상승이 되면은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이 종목이 만약에 10%가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72,500원에서 79,750원으로 됐다고 가정 시에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10%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10% 수익 나도 외국인들이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 왜 못 가져갈까요, 여러분들? 수익 봤으니 이제 은행에 가서 또 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겠죠. 네. 달러로 바꿨는데 수익을 못 볼 수 있는 구조도 있어요. 왜 그럴까?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만약에 오늘 환율이 1달러가 1,307원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예상 환율 가질 시에 1달러가 1,360원이면은 분명 수익은 받는데 달러로 바꾸니까 환율 상승에 의해서 피해가 본 거죠. 1,307원으로 사서 한국 돈 원화로 1달러로 샀는데 분명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10% 수익을 받는데 수익을 보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걸 달러로 다시 환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환율이 60원이나 올라갔어. 그러면은 100달러로 샀던 게 95달러로 받는 거예요. 되게 희한하죠, 여러분들? 되게 희한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만약에 사더라도 수익이 안 나더라도 달러가 떨어지면 수익이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또 이유죠. 한국 주식 올라봤자 환율 오르면 손해네. 그렇다면 한국 주식 하락해도 환율 떨어지면 또 수익이네. 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구조죠, 여러분들. 이 교육을 사실 제가 노란톡방에서만 맨날 해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제 이 교육을 10시 반까지 들었어요. 10시 반까지 들었어요. 네. 10시 반까지 들으면서도 다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환차익 부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사실 수급을 그냥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넣어주면서 환율에 의해서 그냥 주식 매매를 하는 것뿐이지 환차익을 통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것뿐이지 무슨 정보가 있다. 이게 몇백 프로 상승할 것 같아. 이게 몇십 프로 상승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들어온 외국인들도 다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실패되는 외국인들도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이 떨어져도 외국인들 수급이 안 들어온다 하는 건 뭐겠습니까? 외국인들도 국내 시장에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드니까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있고요. 만약에 유가가 하락 시 환율이 상승되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는 못해도 70불에서 75불까지 정도 돼야 외국인들이 환율이 떨어질 때 수급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보다는 유가, 달러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더라도 이 외국인 돈양 매매에 훨씬 파악이 쉬우실 겁니다. 그 자세한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더더욱 알차게 교육받고 싶으신 분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환율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에서도 조금 어렵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노란톡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나고 환율이나 유가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별도로 또 교육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요. 나도 환율이나 유가에 대해서 평소에 헷갈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입장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나눠봤고요. 네네. 시장 리스크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시장 리스크는 현재 솔직히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맨날 늘 똑같은 레파토리오 뭐 경기지표 둔화되니까 금리 인하 돼가지고 네. 시장이 올라갈 거다. 금리가 통결이 돼서 또 시장이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근데 시장도 이거 반드시 차익하게 돼 있어요. 선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시장이 어제처럼 구구이 신호재를 내놓지 않는 이상 기술주들이 같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이 이제 경기지표 부분이 둔화가 되었다고 하면은 잠깐 시장이 반등을 할 수는 있더라도 만약에 반대로 유가가 하락 시에는 달러도 상승이 되고 이 달러 상승에 의해서 외국인들은 이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그 투자 방법을 교육을 해드렸던 거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까? 매번 똑같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기법이든 어떤 종목이 몇십 % 상승한 정보주든 뭐 매집주든 새우주든 뭐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사실 그게 일기예보인가 약간 좀 공식적인 게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장 다가올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법이든 뭐 그런 거는 뭐 솔직히 일기예보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무슨 젠가 게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 차트를 통해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했으니까 이 차트 그대로 했으니까 이 차트도 형식대로 또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게 대부분 많은데 10번 중에서 뭐 3, 4개는 맞겠죠. 근데 그 외에는 더 안 맞는 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교육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시장 리스크를 미리 생각하고 여기에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약간 좀 오리무중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왜 유가가 하락이 되는데 달러가 상승하지? 그래서 아까 다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 환율 상승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빼면은 시장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들 자연스럽게 환율이 상승해가지고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유가가 하락이 됐을 때는 왜냐면은 유가에는 미국의 투자 자본이 제일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 SVB 그 은행이 한번 파산이 됐었죠. 고금리 때문에. 은행이 꼭 고금리 때문에 파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은행이 어디 투자처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유가가 가치성이 계속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하면 은행에서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악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설명을 해드린 거는 제가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지켜드릴 거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뿡! 자, 공매도 제한. 사실 이 부분도 되게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세요. 공매도 제한이 됐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다 떠난 거 아니냐.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2차 전지도 그렇고 3선 전지도 그렇고 외국인이 올려준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게 더 많고 지금은 현재 신규 자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외국인들 못 떠납니다. 왜? 이 환율에 의해서 계속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자본주의 미국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는 절대 공매도가 제한이 된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요즘 TV에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많이 봤습니다. 2차 전지가 공매도 제한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떠나고 있다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어찌됐든 이 기업의 평가가 어쨌든 저쨌든 기업의 평가는 첫 번째 얘기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의 시세에 따라 가지고 변동에 따라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고 파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제한 때문에 외국인들은 떠나지 않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교육을 다 해드렸으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드 전문가님께서 환율에 대한 것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알차게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주말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QR코드를 인식을 했는데 잘 안 된다, 답답하다 하실 시청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 전문가님 또 관련해서 더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 있죠.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거 말하고 싶은 네. 마음인데 항상 내 방송은 되게 너무 짧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주식 방송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 수익이다, 저게 수익이다, 이게 수익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방송을. 그리고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안 갖고 와도 충분히 제 교육을 듣고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지 마시라고 해도 알아서 다 들어오시거든요. 들어오시면은 약간 또 틀린 부분에서 제 교육을 더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유가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단점은 콕 집어서 얘기해가지고 여유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시장이 반등해도 올라가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단돈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부분 회복으로 조금씩이라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안 얼굴 현식으로 솔직하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 달 반 전부터 NNF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NNF하고 끝까지 같이 가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익보단 첫 번째는 잊지 않게 해드리고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닌 돈이 쫓아오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피디님 NNF 급하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도 이따가 퇴근하기 전에 자양은 한번 하고 가야죠. 자, 네. NNF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189,500원. 와우. 박수. 안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한번 20만 원 한번 넘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따 봐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나도 짧게 느껴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은 물론이고요. 환율이라던가 유가,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정리해서 알려드린다고 하고요. 방송이나 장이 끝나고 나서도 교육 시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2분 뒤에는 입장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인사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 방송 끝나고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이고요.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알차게 나눠봤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이 시간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금요일장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생방송으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